오늘은 제가 정말 초보들을 위한 영상을 일단 한번 찍어볼까 해요.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처음 낙찰을 받은 물건이 다세대 주택, 일명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정확한 표현은 다세대 주택이 맞지만 제가 오늘은 편의상 빌라라고 하겠습니다. 그 경험을 토대로 한번 쫙 설명을 드릴까 해요. 물건 고르는 법부터, 그리고 현장 조사,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입찰가 산정, 제 노하우를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월세, 그리고 매도까지 이 과정들을 한번 쭉 설명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반드시 시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특히 초보분들은. 자,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품 하나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. 자, 이 제품이에요. 이 제품 딱 봐도 뭔지 알겠나요? 예, 너무 디자인이 깜찍한데 OS 모양인데 이게 바로 충전기예요. 예, 핸드폰 충전기, 무선 충전기고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이게 정말 디자인이 다 있어요. 예, OS 모양인데 이게 실제로 초코 향도 납니다. 냄새가. 이게 그 제품 포장할 때도 너무 깜찍하게 했어요. 자, 화면 보이시죠? 이게 실제 제가 받은 제품의 포장 상태인데 정말 OS 같아요. 예, 똑같습니다. 정말 이 제품을 제가 이런 충전기는 처음 써보는데 너무 편해요. 이게 디자인도 이렇게 훌륭하지만 또 이게 그렇다고 성능이 딸리는 게 아닙니다. 제 느낌상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충전도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추천을 드리고, 자,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가서 아마 주문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한번 사보시면 써보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자, 추천드립니다. 제 첫 번째 경험, 그 빌라 낙찰 받았던 경험을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, 제가 1억 1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, 제가 그 당시에 대출이 잘 나왔어요. 한 거의 1억 가까이 9,900인가 대출을 받아서 2천에 60에 월세 세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제 돈이 안 들어갔어요. 일명 무피 투자, 무피 투자로 투자를 했고, 대출을 이자를 제외하고 월 순수익이 한 15만에서 2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월세를 돌리고 제가 2년 후에 매도를 했습니다. 얼마에 매도를 했냐? 한 1억 4천에 매도를 했으니까 제가 1억 1천에 받아서 1억 4천에 매도를 했다. 무피로 2년 동안 월 순수익이 한 15에서 20만 정도 나왔다.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, 엄청나게 잘한 투자죠. 딱 봐도. 그렇게 제가 첫 경매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, 자, 초보분들이 이제 처음에 물건을 고를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죠. 어떻게 물건을 고르고 어디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골라야 되냐,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, 한 1억 정도 하는 빌라 물건을 봤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럼 거기서 대출이 중요하잖아요. 대출을 한 70% 정도, 보수적으로 보면 한 60% 정도, 뭐 이것저것 또 비용이 추가로 나가니까, 그러면 한 6천에서 7천 정도는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고, 그럼 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냐? 한 3, 4천 정도 되겠죠. 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한 이 정도 된다. 그러면 한 1억 정도 물건까지는 무난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여기서 대출은 뭐 본인의 신용, 그리고 뭐 주택 개수, 그리고 본인의 뭐 연간 소득,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달라요.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대출 금액은 좀 전문가에게 좀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되고, 그냥 무난하게 보시면 한 70% 정도까지는 낙찰 금액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. 좀 더 싸게 받으면, 시세보다 싸게 받으면 좀 더 유리해요. 그래서 경매는 싸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,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정도면 좀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어요. 예산을, 물건의 그 금액 범위를 정했다고 치면, 다음에 이제 지역이에요. 지역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지역이 가장 유리해요. 왜냐하면 뭐 현장 조사 나가기도 편하고, 어느 정도 시세에 대한 감도 가지고 있고,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,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은 지역을 갔어요. 그 당시에 인천 빌라가 좀 유행이었어요. 제가 처음에 책으로 경매를 접했을 때도 그쪽 지역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냥 그쪽에 물건이 가장 많았어요. 골라보니까. 그래서 저는 인천 지역으로 가서 현장 조사를 가고 입찰을 했는데, 뭐 본인의 선택이 나름이에요. 저는 좀 그래서 동선이 좀 멀었어요. 멀긴 했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물건을 고르게 되고, 물건을 골랐으면 이제 가능한 인터넷으로 손품을 팔아서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해야겠죠. 로드뷰를 봐서 뭐 좀 사진도 보고, 뭐 시세도 대략 정도 파악을 해보고, 이 물건이다 싶으면 자, 다음에 현장 조사를 나가게 돼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은, 저는 빌라를 갈 때는 보통 한 개만 고르진 않아요. 왜냐면 이게 현장을 가서 직접 입찰을 해야겠다 말겠다 라는 판단이 한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
둘 중에 하나는 이거는 도저히 입찰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, 그 당시에.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와서 갔다 왔더니 이건 영 아니야. 그러면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. 그래서 인근 지역에 빌라를 많게는 한 3, 4개, 그래도 최소 2개 정도는 딱 검색을 해서 날을 잡고 이렇게 현장 조사를 가게 됩니다. 자, 현장 조사를 나가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세 파악이 먼저겠죠.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, 아파트는 사실 딱 뭐 정형화돼 있잖아요. 그 단지 뭐 진짜 나홀로 단지나 뭐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뭐 시세도 그렇고 다 뭐 구조랑 이런 게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알 수가 있는데, 빌라는 정말 한정적이에요. 그래서 시세를 파악하고 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. 까다롭기 때문에 부동산은 될 수 있으면 최소한 3개 정도는, 인근에 3개 정도는 방문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. 왜냐면 뭐 이쪽 부동산에서 모르는 정보를 이쪽 부동산에서 알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아파트랑 정말 다릅니다. 다르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를 다녀보는 걸 추천드리고, 그전에는 먼저는 물건의 외관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. 무조건 봐야 돼요. 가서 부동산 가기 전에 이제 직접 물건지에 방문을 해서 이제 외관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야겠죠. 빌라 노후화 정도, 그리고 외관에 뭐 페인트라든지, 그리고 또 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주차장, 주차 대수가 세대당 몇 대가 될 수가 있는지, 그리고 주차장의 구조가 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, 그리고 무조건 들어가 보셔야 돼요. 요즘에는 문이 잠겨져 있는 그런 빌라들도 많은데, 보통은 들어갈 수 있는 빌라들도 많고, 잠겨져 있다거나 하더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들어가서 계단을 쫙 한번 올라가 보면서 계단에 노후화 정도 상태를 좀 쭉 살펴보고,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혹시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쭉 타보시고, 그리고 옥상을 좀 방문을 하셔야 돼요. 옥상을 방문을 해서 그 방수철 있잖아요. 방수 코팅 그게 잘 돼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보시고, 또 뭐 우편물도 확인해보고, 이것저것 좀 제가 물건지가 있잖아요. 특히 그 물건에 대한 뭐 현관문,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살펴봐서 좀 대략 감을 좀 잡아야 돼요. 이거를 정말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인지. 자, 이 정도까지 파악을 했으면 이제 부동산을 방문을 해야겠죠. 방문을 하셔서,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, 그냥 저는 경매 때문에 찾아왔습니다. 이 물건에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좀 시세를 알 수 있을까요? 특히 월세 가장 중요하죠. 월세, 매매, 그리고 뭐 전세, 이런 그 시세를 좀 정확히 세세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고. 자, 그렇게 이제 싹 돌고 오게 되면 입찰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. 자, 이 물건을 이제 입찰을 해야겠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의 입찰가 산정.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가장 궁금하죠. 사실 얼마를 적어내야 되냐. 저는 간단하게, 최대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월세가 가장 키포인트예요. 월세.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만 원이잖아요. 50에다가 200을 곱해요. 200을 곱하면 50만 원 곱하기 200은 1억이에요. 그러면 1억 정도를 그냥 시세로 보는 거예요. 대략 제가 단언컨대 감정평가액도 한 이 정도로 감정평가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, 이거보다 좀 높게 돼 있을 거예요. 왜냐면 그 200을 곱하는 이유가, 이게 수익률이 6%일 때를 가정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500이면 12달이면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. 아까 1억이라 그랬죠. 1억에 600만 원이면 6%예요, 수익이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접근을 한 거고, 근데 여기다가 이제 보증금도 받기 때문에 시세가 좀 더 업이 되긴 하지만, 최근에는 또 금리가 좀 과거보다는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봐서 한 이 정도로 시세를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저희가 6% 수익을 보려고 경매 투자하는 거 아니죠. 절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한 70에서 80% 정도로 입찰가를 산정을 했어요. 보통 80%도 좀 많아요. 저는 저 같은 경우는 70%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, 80% 정도 봐도 뭐 무난한 수익률로 나오니까 이 정도도 봐도 좀 괜찮다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러면 얼마에 응찰을 하면 되냐? 아까 그 월세가 50 나온다고 치면 1억으로 보고, 여기서 7, 80%는 7천에서 8천, 이 정도 범위에서 쓰면 돼요. 네, 쓰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또 묻죠. 낙찰을 받을 수 있냐? 받을 수 있습니다.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. 물론 이게 한두 번만에 되진 않겠죠. 그런데 저는 처음에 낙찰을 받은 물건이 정확히 8번째 도전을 해서 낙찰을 받았었고, 제 경험상 한
빌라는 정말 경쟁률이 물건도 많고 아파트보다 경쟁률이 아파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. 정말 많아야 10명, 정말 보통 한 5, 6명 이 정도의 그 경쟁률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제가 한 10번 정도 이 정도로 가면 보통 한 번은 받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,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. 계속 하는 게. 7천만 원에 서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1000에 50만 원에 그 월세 세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여기서 또 대출을 받게 되죠. 야, 그냥 대출 없이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7천만 원을 받았어요. 그렇죠? 7천만 원을 받고 내 돈 7천만 원 투입이 됐고, 그리고 월세 수익이 50에 12달이면 600만 원이죠. 7천에 600만 원을 받으니까 한 연간 수익률이 한 10% 정도가 좀 안 되겠네요. 10% 좀 안 돼요. 그럼 뭐 이 정도로 당연히 만족 못 하겠지만, 물론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 수익률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. 저희는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을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게요. 5천만 원을 받으면, 자, 내 돈은 2천만 원이 투입이 됐고 5천만 원에 대한 뭐 이자가 한 20만 원 정도 가까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기, 이 정도는 안 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보적으로 20만 원 정도 나가면, 그러면 연간 순수익이 월 순수익이 한 40만 원 정도 잡을게요. 40만 원 그러면 480만 원이죠. 1년에 480. 그러니까 내 돈 투입된 거는 2천만 원. 와, 수익률이 뭐 갑자기 뻥 뛰죠. 예, 뻥 뛰는데 물론 2천만 원 플러스 알파를 해야겠죠. 여기서 뭐 이것저것 부대 비용이 나가니까 법무비도 내야 되고 신등록세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내야 되니까 한 2,500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2,500에 월 순수익은 연 순수익은 480. 뭐 그렇게 치면 수익률이 한 20%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.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제가 그냥 대충 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는 더 잘 나올 것 같은데, 어쨌든 뭐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, 아마 대출도 더 받으면 레버리지 효과는 더 극대화돼서 어쨌든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지만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경매는 정말 싸게 받는 게 중요해요. 싸게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시세에서 한 70%, 뭐 많게는 한 80% 정도까지는, 80% 넘으면 안 돼요. 사실 넘으면 안 돼요. 왜냐면 또 매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. 빌라 같은 경우는, 자, 이제 월세를 돌렸다고 칠게요.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, 이것도 월세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왜냐면 빌라는 그 실제 이 집에서 살고 싶은 수요도 있지만 투자자들에 대한 수요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월세를 잘 갖춰 놔야 이 투자자들한테 팔기도 쉽겠죠, 수월하게. 그래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서 최대한 싸게 받고 월세도 잘 받자,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. 나중에 그러면 다 팔리게 돼 있습니다. 물론 빌라는 정말 진짜 안 팔려요. 그거는 확실해요. 아파트에 비해서 정말 안 팔립니다. 잘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 물건을 많이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. 광고를 많이 해야겠죠. 자, 무슨 요즘에는 어플도 있잖아요. 막 뭐 직방, 뭐 다방, 무슨 방방방 뭐 이런 거 어플에 전부 다 광고를 하고, 또 뭐 피터팬 이런 인터넷 사이트도 당연히 광고를 해야겠죠. 광고를 하고 인근 부동산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집을 내놔야 돼요. 공개를 해야 돼요.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가서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그쵸?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전단지를 만들었어요. 전단지를 만들어서 제 물건에 홍보를 하는 거죠. 거기다가 다 정보를 다 기입을 하고, 그리고 이거를 코팅을 해서 밤에 그 차를 끌고 그 동네를 방문을 했습니다. 방문을 해서 보이는 부동산마다 그 문 틈에다가 그 코팅 전단지를 다 넣었어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최소 한 50군데? 네,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됩니다. 그래야 팔립니다. 빌라는 정말 진짜 결국 사고 싶은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. 제가 오늘 진짜 핵심 포인트들 많이 공개를 한 것 같아요. 한 것 같고, 근데 제가 몇 번을 설명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기의 원칙 안에서 꾸준하게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. 경매는. 예,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든가 그걸 명심하시고 잘 되새기면서 오늘 방송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들을 잘 지키면서 하시면 분명히 경매로 낙찰을 받고 그런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신차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